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열흘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의 절반을 넘기는 시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우파 세력에서 주로 신뢰할 수 있는 갤럽 등의 조사에 의하면 20%를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당도 내부의 혼란이 일어나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내후 외환의 어떤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다. 어떤 때냐 하는 것은 2년 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거의 6개월 사이에 가장 위기에 처해있다. 내후 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에서 내부에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그 의견들이 충돌해서 또 분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월요일 날 오세훈, 박형준, 나경원, 권영세, 그리고 김기현,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당직이나 지위를 소개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명으로 일종의 의견서 내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재의 당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모든 현안 해결에 앞장서라. 그 다음에 당은 이제 주로 한동훈을 지칭했다고 봐야 되는데, 당은 소통에 나서고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뒷받침할 것이며, 안팎의 여러 여론을 수용해서 이를 잘 소통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도 민심이 어떻다 하는 걸 알 테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뭔가를 내놓고, 당은 당대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동훈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통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중진들, 이제 이 중에는 이제 서울, 부산 광역 단체장, 그리고 전 대표, 그리고 현직 의원으로 통일부 장관을 거친 권영세 의원, 이런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외에 이 성명에 가담하지 않은 홍준표, 원희룡 의원들도 최근에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데, 대체로 한동훈 쪽을 견제하는 이러한 취지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 중진들이 이왕 이렇게 연명으로 성명서라 그럴까 의견을 발표한다 그러면 정곡을 찔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덤덤하게 대통령도 알아서 하시오, 한동훈은 좀 잘못이 많은 것 같으니까 뭐 정신 차려서 좀 해봐라, 이렇게 막연해요. 막연해. 정곡을 찔러야죠. 지금 하루가 급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인데, 대통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한동훈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국회 108명 의원 중에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대부분은 눈치꾼들입니다. 눈치꾼들. 뭐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친윤계가 뭐 28명이고 한동훈계가 22명이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50여 명이 이렇게 두 눈을 말똥거리면서 기회를 본다는 이런 뜻인데, 제가 보기 그 전체가 다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왕 국회의원은 냈고, 이제 뭐 임기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3년 반 임기에 남아있고, 세비는 꼬박꼬박 엄청나게 타먹고 있고, 엄청나게 타먹고 있다는 말은 제 기준이기도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 달에 쏟아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배는 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중진위원이라는 사람들, 대통령직 또는 당대표직을 꿈꾸는 중진 현역위원들, 현역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눈치꾼이 되어서 되겠느냐. 모택동이가 이 장개석군하고 싸울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게릴라 전법을 교수할 때에 16자 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그 한자로 된 거 다 외우질 못하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적이 공격해 오면 일단 우리는 물러서야 된다. 그리고 적이 후퇴하면 그럴 때 뒤쫓아 공격해야 된다.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는 어딘가 은폐물에 감추어진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은폐물에 숨어서 저쪽의 동향을 살피다가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 공격한다. 한마디로 몸보신하고 적의 약한 고리, 적의 약점이 생길 때 가서 때린다. 이게 이를테면 모택동 전법 아니라도 게릴라전의 그 교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성명을 발표한 다선 중진 의원들은 이 게릴라전에 아주 숙달된 사람들 같아요. 정치는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총만 안 쏘았지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정치도 전쟁이니까 네 죽고 나 살고, 내 안 죽고 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중진 의원들의 이 의견을 발표하는 신문을 보면 그 신문의 표제가 이게 한동훈의 약한 고리를 공격해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는 이제 몸집들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건 이 중진들로 지칭된 여러분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이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러면 내가 한동훈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 용산 쪽은 아주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냐? 올바른 태도 아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1. 지난 16일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22%의 차이로 압승을 했다. 그 이유가 어떤 민심이, 그건 민심이 어떻게 초반전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중반전을 거쳐서 마지막 투표일에 어떤 동기와 결단으로 22%의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눌렀느냐. 이거 한번 잘 살펴봐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한동훈이하고 관계가 없어. 한동훈이를 띄우기 위해서 금정구청 유권자들이 휴일이 아닌데도 일부러 나가서 투표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친윤계는 이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졌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에요. 언론에 보도가 됐어. 그러니까 게릴라전이 지나쳐도 이처럼 지나쳐버렸어. 아주 한동훈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의힘당 구청장 후보가 패배하면 그건 당대표 책임이니까 너 물러서라. 너는 꼬꾸라져라. 이런 심리들이 친윤계 지극히 일부겠지요. 일부라고 해야 우리가 속이라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었다는 게 그 선거 막바지에 언론에 보도까지 됐어. 안 그러고 제가 어떻게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진 여러분들은 이 20%가 차이로 금정구청구 유권자들이 이런 결실을 보인 그 민심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용산 쪽을 바라보니까, 용산 쪽 바라보는 누굽니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지. 이거 우리 고개 돌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하러 가기 싫다. 이게 전국적 투표도 아니고 부산 전체의 구청장 선거도 아니고 딱 금정구청 한 곳이니까 우리 안 간다. 언짢다. 이러다가
이게 이재명, 조국이 그 지역에 나와가지고 날뛰면서 김어준이라고 하는 그 패거리들의 한 사람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에서 막바지에 민주당과 조국당의 단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니까 기사를 얻어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국민의힘당을 꺾는다. 그러면 윤석열이 탄핵 쪽으로 쉽게 갈 수가 있다. 기세 등등 한 그거를 보고 그 유권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 양심에 비춰가지고 이것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용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위대한 한동훈 걸어가서 그래 찍은 것도 아니다. 그 우리 양심이다. 자유수호 우파의 중심지의 우리 유권자들의 기본적 양심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풀이한다 그러면 이 성명을 발표한 그대들이 기껏 이런 정도의 물컹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요. 그 다음으로 4월 10일 총선거에 대한 백서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뭐 상당한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그 백서에서 정확하게 특히 수도권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했느냐? 나는 그 보지를 안 했지만은 그걸 보고 보도한 언론에 의하면 그거 흐지부지한 결론을 내놨다 이게. 그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갖고 온 인사파동,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가방백 사건, 이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 그런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국민의힘당 후보가 2% 차이로 낙선했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수도권에 많아. 그러면 그것이 결정적 원인인데 이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 백서가 그렇게 되면 가짜지요, 가짜.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 중진 그대들 이 백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셋째로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턱걸이 하고 있는데 그 턱걸이 하게 된 그의 지지율이 이렇게 침하하여 낮은 지지율로 고차가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의 이번 그 이견서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 용산이 알아서 결자 해제하라.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산이 알아서 결자 해제하라.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부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거 그대들이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이런 파동 저런 파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명돼야 할 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갖고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돼가지고 나는 그 감찰관이 직무를 잘 수행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대통령 주변의 정화 작업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 안 했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걸 금석맹약으로 공약을 했어. 그런데 2년 반 동안에 임명 안 했어. 무슨 북한 인권 대사와 관련해가 그거 지지부진하니까 안 한다. 이거 다 핑계야. 특별감찰관 임명해. 그런데 이걸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이걸 의원총회 부처가 가부를 결정하겠다. 그 의원총회 사항이야 그게? 대통령 사항이지. 대통령 직권에 관한 사항이지. 그러면 용산에다 대고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얘기해. 그걸 촉구를 해야지요.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진 의원들 이번에 의견을 표명한 분들 거기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고 대표직이나 대통령직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지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또 윤상현도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개혁 정풍 운동을 주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애매한 말로 포장한 말 하지 마세요. 전곡을 찌르세요.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한동훈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한동훈이 보고 너 물러서라고 한다라든지 너 물러서기 싫으면 이렇게 하라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여기에는 자신을 걸어야 돼. 뭘 거느냐? 자신의 기득권을 거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그게 소수라도 집중적 공격을 하면 무서운 결과가 오고 본인의 기득권 유지하기도 어려울 지경에서 빠지는 게 우리 헌정사 역사예요. 그러함에도 이게 지금 난세고 집권 여당이 총체적으로 난국에 처했다. 이럴 때는 이런 뜻있는 사람들이 정풍 개혁 운동을 주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흐리멍텅한 이런 성명서 이제는 다시는 발표하지 마라. 이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